안녕하세요, 군사 전문가 여러분. 최근 한국 군사력 세계 5위라는 보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보도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말 한국이 영국, 프랑스, 심지어 일본보다 군사력이 강할까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벌써부터 갑론을 박이 뜨겁습니다. 핵무기를 가진 북한은 왜 34위밖에 안 되지? 라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죠. 오늘 저희는 이 논란에 대해 객관적인 팩트체크를 진행해보고자 합니다. 과연 한국 군사력 5위는 사실일까요? 아니면 과장된 평가일까요? 이번 팩트체크에선 다음 세 가지 핵심 질문을 중심으로 심층 분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첫째, 글로벌 파이어파워라는 평가 기준은 과연 얼마나 객관적이고 신뢰할 만한가? 둘째, 객관적인 지표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한국 군사력의 실질적인 위치는 어디쯤일까요? 셋째, 주변국, 특히 북한, 일본, 중국과 비교했을 때 한국 군사력은 어떤 강점과 약점을 가지고 있을까? 마지막으로 한국 군사력 5위라는 주장을 과연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도 좋을지 아니면 과대평가 논란에 귀 기울여야 할지 꼼꼼하게 따져보겠습니다.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찾기 위해 객관적인 자료와 통계, 전문가의 분석을 총동원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렇다면 한국 군사력 5위의 근거로 제시되는 글로벌 파이어파워는 대체 무엇일까요? 글로벌 파이어파워는 미국의 군사력 평가기관으로 매년 140여 개국의 군사력을 평가하여 순위를 발표합니다. 이들은 60개 이상의 지표를 활용하여 각국의 군사력을 평가하는데요. 병력 규모, 무기수, 경제력, 전시 동원 가능 인력, 국방 예산 등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글로벌 파이어파워가 공신력 있는 정부기관이나 국제적인 통계기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글로벌 파이어파워의 평가는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으며 그저 참고 자료 정도로 활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글로벌 파이어파워의 가장 큰 맹점은 바로 양적인 지표에만 집중하고 질적인 요소를 간과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글로벌 파이어파워는 북한 해군의 수적 우위를 높게 평가하지만 한국 해군의 기술적 우위는 제대로 반영하지 못합니다. 북한 해군은 함정수가 많지만 대부분 노후화된 소형 함정입니다. 반면 한국 해군은 이지스 구축함, 잠수함 등 첨단 함정을 다수 보유하고 있으며 해군력의 질적인 면에서 북한을 압도합니다. 이처럼 무기의 성능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는 글로벌 파이어파워의 평가는 실제 전력과는 거리가 멀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글로벌 파이어파워는 핵전력을 평가에서 제외한다는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핵무기는 단순한 무기,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국가의 전략적 위상과 억지력에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한반도와 같이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 즉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선 핵전력의 존재 자체가 군사력 균형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가 됩니다. 글로벌 파이어파워는 북한의 핵 능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북한의 군사력을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통해 재래식 전력의 열세를 만회하고 한반도 안보 지형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따라서 글로벌 파이어파워의 순위를 맹신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글로벌 파이어파워 외의 다른 기관들은 한국의 군사력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스웨덴의 싱크탱크인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에 따르면 2023년 한국의 군사비 지출은 세계 11위였습니다. 또한 미국의 순위조사 전문 매체인 US News and World Report는 2023년 가장 강력한 국가 순위에서 한국을 6위로 평가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기관의 평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한국은 경제력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상당한 수준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핵무기 부재, 주변 강대국에 비해 부족한 국방 예산 등 약점 또한 분명히 존재합니다. 따라서 글로벌 파이어파워의 5위라는 순위는 이러한 강점과 약점을 모두 고려하지 않은 다소 단편적인 평가일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제 시선을 돌려 동아시아 지역으로 좁혀볼까요?
한국, 북한, 일본, 중국 이 네 나라의 군사력을 객관적인 수치를 통해 비교해 보겠습니다. 2022년 국방백서에 따르면 한국군은 병력 50만 명, 전차 2,300여 대, 전투함 90여 척, 전투기 410여 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반면 북한군은 병력 128만 명으로 한국보다 훨씬 많지만 장비의 질적인 면에서는 열세에 있습니다. 일본은 해상 자위대를 중심으로 질적으로 우수한 전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중국은 압도적인 병력과 경제력을 바탕으로 군사력을 빠르게 증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치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한국은 동아시아 영내에서 강대국이라고 부르기는 어렵지만 무시할 수 없는 군사력을 가진 국가임에는 분명합니다. 하지만 주변국들의 군사력이 워낙 막강하기 때문에 한국이 5위라는 순위에 자만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한국군 전력의 강점과 약점은 무엇일까요? 먼저 강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한국군은 우수한 훈련 수준과 높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굳건한 한미동맹을 통해 미국의 군사적 지원을 받고 있다는 점도 큰 강점입니다. 특히 한국은 자국산 항공기, 장갑차, 소형 무기, 조선 분야에서 개발 및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 자주 국방의 기반을 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약점 또한 분명히 존재합니다. 가장 큰 약점은 핵무기가 없다는 점입니다. 또한 주변 강대국에 비해 국방 예산이 부족하다는 점도 극복해야 할 과제입니다. 아무리 한국군의 훈련 수준과 기술력이 뛰어나다고 해도 핵무기의 부재와 예산 부족은 전력 강화의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과대평가 논란에 대해 좀 더 깊이 파고들어 볼까요? 왜 한국 군사력 5위라는 주장이 끊임없이 논란이 되는 걸까요? 첫째, 앞서 언급했듯이 글로벌 파이어파워의 평가 기준 자체가 맹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파이어파워는 양적인 지표에 치중하고 핵전력을 제외하는 등 실제 전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둘째, 주변국 군사력과의 객관적인 비교를 통해 볼 때 한국이 5위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중국, 일본 등 주변 강대국들은 한국보다 훨씬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북한 또한 핵무기를 통해 한국에 상당한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셋째, 전문가들의 의견 또한 엇갈립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한국 군사력이 과대평가되었다고 지적하며 한국군의 전략 타격 능력과 한국형 통합 공중미사일 방어 체계 개발이 미흡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근거들을 종합해 볼 때 한국 군사력 5위라는 주장은 과장된 측면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한국군의 전력이 상당한 수준에 도달했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5위라는 타이틀에 갇혀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결론적으로 한국 군사력 5위라는 주장은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지만 과장된 측면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글로벌 파이어파워와 같은 평가기관의 순위를 맹신하기보다는 객관적인 지표와 주변국과의 비교, 그리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균형 잡힌 시각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팩트체크를 통해 우리는 보이는 것과 실제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한국 국방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고민해 볼 차례입니다. 향후 한국 국방은 국방기술 개발 투자 확대, 한미 동맹 강화, 그리고 자주 국방 능력 확보라는 세 가지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첫째, 인공지능, 드론, 로봇 등 첨단 기술을 국방 분야에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전력 증강을 꾀해야 합니다. 둘째, 한미 동맹을 더욱 굳건히 하여 미국의 확장 억지력을 확보하고 공동 훈련을 통해 상호 운용성을 높여야 합니다. 셋째, 핵심 기술 개발과 방위 산업 육성을 통해 자주 국방 능력을 확보하고 외부 의존도를 줄여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한국은 강하고 믿음직하며 독립적인 군사력을 건설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며 한국 국방의 밝은 미래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팩트체크가 어떠셨나요? 한국 군사력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객관적인 자료와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채널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욱 유익하고 흥미로운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